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신승용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뉴욕 증시는 참 잘 가고 있습니다. 네네.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민주당 경선, 이게 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중요한 화제이기도 하고요. 네, 예. 오늘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올해 11월 미국에서는 대통령 그 선거가 지금 진행 예정에 있다라는 점. 그 전에 앞서서 민주당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그 경선이 지난 6일에 이제 아이오와주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 지지난 밤에는 뉴햄프셔 북동부 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 주죠. 네. 이번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지금 뭐 개표가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공화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85%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너무나 이제 그 싱겁게 뉴햄프셔 지역에서는 그 대통령 경선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민주당에는 다소간 조금 좀 경쟁이 상당 부분,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까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6일 아이오와주에서는 부티지지가 1등을 급격스럽게 하게 되면서 조금 좀 돌풍을 좀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엊그저께 뉴햄프셔에서는 버니 샌더스와 부티지지 각각 한 26%대 24% 정도의 지지율, 상당히 근소한 격차를 가지고 버니 샌더스가 지금 현재 1위를 구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인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그 경선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좀 주목을 해보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되는 그 후보자들의 대선 공약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잘못하면 돌발 변수로도 시장 내에 부각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 전략에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민주당 경선이 상당히 지금 현재 예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시장에서는 앞으로 3월 3일입니다. 흔히들 슈퍼 화요일이다라고, 슈퍼 데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민주당 대선 경선에 있어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자가 당선이 좀 유력하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버니 샌더스의 후보가 서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경합을 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근데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마무리, 최종적인 결정이 아마도 돌아오는 3월 3일에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민주당 전체 대의원이 199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1357명, 거의 70%가 넘는 그 대의원 수가 투표로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월 3일을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버니 샌더스의 과거 대선 공약,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나타내는 그의 경제와 관련된 색깔,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버니 샌더스가 최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월스트리트, 그리고 보험업, 제약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석 연료에 대해서 맞서 싸울 대통령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계속해서 이제 그 감세안을 트럼프 대통령 측인 공화당 측에서는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버니 샌더스 같은 기업의 법인세율의 인상안을 지금 현재 그들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가 메디케어 포 올이 되겠습니다. 약가를 인하시키고 사의료보험 제도를 폐지하면서 결국은 공적인 연금 의료보험만을
유지하겠다라는 그의 공약.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도 또한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겠다. 그 이야기는 영업에 의한 EPS로만 시장의 판단을 유지하지 재무적인 어떤 그 변형에 따른 재무적인 구조 변화에 따른 어떤 EPS의 변화 양상을 만들어내지는 않겠다. 뭐 대표적으로 애플 컴퓨터가 이런 행위를 과거 그들이 영업이 한창 힘들었었을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 행동을 상당 부분 해왔다라는 점. 대표적인 것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같은 이익 수준이다라도 EPS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흔히들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판단하는 그리고 관리 당국에서 생각하기에는 다소간의 주가의 왜곡을 엄연히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버니 샌더스 후보 측은 주목을 하면서 자본시장의 규제 쪽에 특히나 대규모 자사주 매입 금지 쪽으로 그들의 공약을 펼쳐나가고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뭐 원유라든지 이런 원유와 석탄 이런 부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 나가겠다라는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일정 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 변화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결국은 친주주가치 환원 관련주와 바이오, 제약 그리고 뭐 자사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금융주들에 대한 변동성 분명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죠.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완화 여부. 지금 현재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에 의해서 다소간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라서 다소간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점. 두 번째가 그저께는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연설을 했고요. 지난 밤에는 상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시장의 상당 부분 유동성과 관련된 안정화된 어떤 그 안도감을 주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근간에는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그 경제 위기에서 유동성 확대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할 여지 이 부분을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현 장세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 내지는 지속해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추가 기업 감산, 그 공화당의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재정 정책 중에 하나가 기업 감산. 지난 2017년을 떠올리시게 되시면 그때 기업 감세안이 2017년 주가 상승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행보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은 지금 현 행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과 조세 감면 정책을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 3월 3일 임박하고 있는데요. 버니 샌더스 변동성 시장 내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이오와 코커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까지 거쳐졌습니다.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네 가지 변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오늘 특히나 이제 미국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흐름들 점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보셔야 돼요. 이 후보자들의 주요 그렇죠. 경제 정책과 이걸 시장이 좋아하는지 또 싫어하는지 산업 섹터별로 그게 가장 또 시나리오별로 중요하니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오늘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테크 모멘텀 둔화까지 이어질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예민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전격 취소.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주식, 주도주는 결국은 테크주다. 그렇죠. 예. 흔히 말하는 미국 시장에서는 마가, 우리 시장에서는 네. 반도체.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을 매우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주도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글로벌 이벤트가 결국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취소되었다라는 점. 예정된 관광객 수가 10만 명이 넘는 수준. 그리고 예정된 참여 기업이 3,000개가 이상.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 다양한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스페인 정부 측에서 자국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GSMA 측의 어떤 그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T 3대 전시,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지난 1월 달에 CS 2020 그리고 2월 달 MWC 2020 이미 이 부분은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9월 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게 되는 IFA 2020 여전히 글로벌 이벤트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물론 근데 이벤트는 일단 2월달 이벤트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과연 사라지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받고 있는 테크 모멘텀에 대한 이슈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그를 쫓아가는 실적의 개선 양상, 그리고 업황별 업황 턴어라운드, 이 세 가지가 한 박자로 맞춰지게 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금 현재의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그런 양상. 그러면 우리는 미국 내 주도주, 지난 밤에도 마가 주식의 상승이 여전히 지속되었다. 그 이야기는 테크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과의 분명한 어떤 그 동조화 가능성, 그 부분은 결국은 5G,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으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최근 미국 정부에서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마가 관련주들이 잠깐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긴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법제화되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창 달리고 있는 마가 주식들의 찬물을 끼얹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게 우려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마가, 이에 대한 관심, 핵심 역할은 미국 시장은 물론 우리 시장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33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전격적으로 취소됐는데 우려감은 좀 제한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언급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신승용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